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11%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의 주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어제 오늘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투신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라는 건 좀 공격적인 매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이 개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그에 비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결국에는 어제 하루 정도 밀었던 자리를 다시 메꿔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제 하루는 그냥 없는 시간이 없는 시간, 이렇게 없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제 종가와 오늘의 종가가 똑같죠. 종가가 103774, 종가가 103791, 그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제 하루 뭐 했다? 장난질 좀 쳤다. 결국엔 이제 추석 연휴라서 개인들 혹은 누구든 간에 이제 명절 대비해서 자금이든 혹은 명절 때 또 며칠 이상 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세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이용해서 어느 정도 팔아먹는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팔고, 어제는 하루 없었던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하루를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다시 코스닥은 자리대로 올라왔고, 이제는 오늘 같은 날은 개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만이 금요일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저번 주부터 주가가 흔들렸던 거고, 그러면 저번 주에 팔까 하다가 못 팔고 좀만 더 지켜보자 하는 사람이 마지노선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내일이에요. 오늘 혹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손절이든 뭐든 덜 먹든 어쨌든, 혹은 많이 눌렀다가 적당한 손으로 타협을 보든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어느 정도 자리 내줄 때 니들 나가, 대신 큰 이익은 못 볼 거야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별다른 큰 상승도 엄청 큰 하락도 저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1042포인트 위로 올라와야만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은 1042와 1025포인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고점을 한번 올렸지만 얘는 318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그림이에요.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대충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318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 안정적이라는 거고, 추세가 변경이 되는 건 322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리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안으로 타고 들어갈 거냐, 이게 되시죠? 밑으로는 다시 3130포인트 3130포인트 다시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지수는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간에서는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네요. 9월달에 저희 쪽에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저기에 다 있죠.
위탁 생산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수앱지스를 기존에 그걸 빌미로 중장기 투자를 드렸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최근에 또 영상을 한번 올렸고, 어찌됐든 뭐 수익들 축하드릴게요. 잘들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이죠. 뭐 예전에 좀 희대의 종목이었죠. 뭐 무상증자, 뭐 또 대주주 가 바뀐다라는 걸로 회사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오늘도 뭐 유상증자 참여로 뭐 취득을 완료했다고, 뭐 전기차 관련된 뭐 그런 회사를 취득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올라왔지만 공시 불이행으로 또 벌점을 맞을 상황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이게 얘네들 장난을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올라왔던 주가도 공시를 이용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도 이 주가를 또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개인들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공시를 내면서 뭘 인수한다, 어쨘다, 저쨘다, 어쨘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뭐다? 물량을 털어먹든 아니면 들어왔던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주가를 내려앉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만 공시 불이행이라는 악재로 시간에서 지금 또 누르고 있다는 거죠. 왜? 현재의 자리가 강하게 반등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올려다 놓고, 크게 보면 박스권의 그림을 유지하다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찍어드렸죠.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하락한다고. 그죠? 그리고 난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엔 주가가 주저앉았어요. 그죠? 앉고 나서 결국엔 이 구름대 하단을 하향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 안으로 들어서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해야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상승을 시켰고, 어느 정도 또 개인이 붙을 테니까 또 악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결국엔 바닥에서가 원래 흔들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요,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본다면,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이 위아래 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요렇게 잡혀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밑에 윗꼬리와 지지하는 라인, 요렇게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갭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도 한 차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빵 하고 많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 올라오면서 터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그냥 오늘 터졌던 거래량만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과 이 위에는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고, 밑에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남아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디? 못해도 35,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강한 상승과 강한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다?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이 저항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근데 그럴 만한 이슈가 강하지 않다면 뭐다?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 있는 매물을 뚫기 위한 위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막히더라도 밑으로 떨어질 때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는 26,000원,
다시 한번 뭐 저점을 또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이탈을 한다면 어찌됐든 이 다음 자리 때까지 또 한번 열어는 놓고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분봉상의 이평선을 보더라도 아직 뭐예요? 이 이평들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무슨 소리냐?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평선에서 일단 지지를 한번 받았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구름대와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들이 누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늘의 고점이 단기 저항대라는 거예요. 이제 맞았으니까 구름대 상단을 맞았으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25,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25,000원까지 밀려도 뭐다?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25,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대신 25,0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추세적인 관점으로 더 이상의 상승보다 하락,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더욱더 소외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죄다 역별이에요. 분봉상이 차근차근 뭐 하나 자리를 잡은 게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이탈을 하면 얘는 21,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마지노선이 25,000원 아니면 26,000원 자리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고 이제는 뭐 해야 돼? 하락하던 요 추세를 어느 정도 잡아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돼요. 즉 밑에 있는 이 박스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밑에 박스권을 하나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 그죠? 그래야 앞으로 행방에 밑으로보다 위로 갈 확률이 그나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26,000원에서 25,000원은 뭐 해야 돼? 꼭 칼손절의 자리로 잡아라. 그 이후 시점은 21,000원에서 2만원까지 한 차례 밀려야만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오늘 HLB와 HLB 생명과학이 다 밀렸죠. 뭐 최근에 뭐 관련된 종목이 뭐 임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G3 뭐예요 이름이? G3 BNT를 저 인수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얘 쪽으로 상승폭이 다 넘어갔어요. HLB로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HLB로 들어가야 되는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급이 갈수록 주는 거예요. 수급이 결국은 바닥 대비해서 주가를 올려다 놓고 수급이 주니까 위에서 멈춰 있는 게, 즉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러죠? 이 공기 불을 떼서 공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풍선 비행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열을 쫙 불로 가했을 때 얘가 뚱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를 좀 줄여서 멈추는 대신 여기서 온도를 낮추면 뭐예요? 올라가기보다 옆으로 가기보다 주가가 내려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랑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죠? 밀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자리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계속 몸통이 밑으로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때보다 여기 이렇게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58,000원대 58,000원대에서 57,000원대 위에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깨고 내려앉는다면 53,000원에서 49,000원까지 열어놓고 결국엔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해 줄 거냐 당분간.
당분간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냐, 그게 아니면 요 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거냐예요. 밑에서 쉬어도 크게 아직까지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서 쉬는 게 앞으로의 또 한 발짝 도약하는데 빠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밑에서 쉬는 것보다. 왜? 밑에서 쉬면 쉴수록 위에서 최소 일주일간 만들어난 매물이 저항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동지지만 이쪽으로 빠지면 얘네들은 뭐가 돼요? 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의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월봉상에 보더라도 아직은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더 남아 있어요. 주봉상에도 마찬가지인 건데,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지만 단기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한 차례 거래를 터뜨리지 않으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대신 그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쉴 만큼 쉬어서 체력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강하게 오전에 흔들었다가 오후장에는 얘가 안 빠지고 뭐만 빠져요? HLB만 빠지죠. 오전에는 HLB가 버티다가, 그죠? 수급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개인들을 불나방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태어났다가 얘를 밀면서 쟤를 버티게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거죠. 수급을 맞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19,000원대까지 눌렸어요. 오늘 저는 단타를 쳤거든요. 이 자리가 일단 단기 지지라인이에요. 19,000원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또 17,000원에서 16,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제 이제 여기 박스에서 놀 거냐, 아니면 여기 박스에서 놀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HLB랑 같은 관점으로 보셔라. 그나마 HLB 생명과학은 시간과의 싸움인 뿐이지, 어찌됐든 주가가 한 번은 오늘의 고점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 HLB와 다르게 생명과학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갭을 만들었어요. 갭을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 갭은 한번 매꾸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 만들지 않았던 갭이긴 하지만 떨어질 때 만들었던 갭이기 때문에 얘도 처음 생기는 갭이다. 그러면 이 처음 생기는 갭은 한 번 정도는 메꾸고 마무리가 된다. 메꾸고 날아갈 거냐, 아니면 메꾸고 죽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메꿀 거냐, 아니 한 번 더 눌렀다가 메꿀 거냐. 이해되시죠? 뭐 여기 요 정도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요 정도 자리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폭으로 따진다면 적은 폭이 아니에요. 뭐 15% 정도인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들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KD라는 종목이죠. 뭐 이재명 관련된 주택 관련 종목이고, 최근에 뭐 일성건설, 그리고 뭐 벽산, 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죠. 첫날은 일성이 움직이고, 어제는 덕신하우징이 움직이고, 오늘은 벽산이 움직이죠.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거기 범양건영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한번 시세를 내고 누르는 자리인 거고, 신원종합개발을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 다음 애들은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해 놓고 돌아가면서 대장을 한다라는 거. 즉 어느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KB라는 종목도 그와 마찬가지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 좀 잡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한번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살려놨다라는 거고, 하지만 테마의 바람이 불면서 회사가 나아지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기존의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눌렀다가 주가를 뭐 했어요? 다시 한번 올려놓으면서 거래 정지되었던 자리를 넘어섰어요. 즉 앞으로의 거래 정지는 당분간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거래 정지되고 나면 주가를 빵 띄워놓고 주가를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고 또 흘러내리다가 뭐다? 거래 정지돼서 이제 상폐가 돼요. 한번 그 끼는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그런 종목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테마를 만들어서 주가를 이 위로 올려놨다라는 건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거래 정지됐던 요 자리 1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뭐다? 한 번 더 위로 쏴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뜬금없이 이렇게 쳐 밀었다가 요렇게까지 쳐 올렸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거래 정지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다가 한 차례 올려놓고 또 한 차례 눌렀다가 또 강하게 눌러서 쌍봉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시 눌렀을 때 요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에 대한 갭자리만 메꾼 거죠 지금. 메꿔놓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어느 정도 돌파했다가 다시 갖다 넣는 자리예요. 갖다 넣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기존에 거래 정지 당했던 데가 1950원.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19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요 자리 1차적으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뭐 1차적은 기존에 그냥 여기 몸통 먼저 만들었던 요 자리부터 확인하겠죠. 여기 확인 2차 2,700원 3차로 3,000원 또 보러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 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좀 눌리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요 양봉은 몇 번 없어요. 대부분 음봉이거든요.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관점이죠. 왜? 얘는 잡주니까 기존에 거래 정지 먹었던 여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기에는 무섭다라는 거죠. 대신 한 번 시세를 줄 때는 강한 양봉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한 번 뽑아내고 2, 3일 음봉 주고 한 번 뽑아내고 2, 3일 음봉 주고 그런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넘어서 지지하기 전까지는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은 횟수가 나타날 거라는 거고 대신 그 양봉의 길이가 줄지 않는 이상은 이 시세는 유지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락이죠. 뭐 저번에 주말에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 영상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정말 지금의 자리는 모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무슨 소리냐? 거래가 줄면서 월봉상의 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할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릴 거냐 뭐 세 가지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의 자리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 안에서 몸통의 비중을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와 기존의 요 자리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즉 요 음봉에 대한 몸통과 이 양봉에 대한 몸통 사이에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거래가 요 이상 터지질 않으니까. 여기처럼 올라와서 여기서 강하게 터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서 강하게 터졌고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여기서 터졌어요. 근데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이 요 거래량도 못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요때보다 거래량이 터졌던 저번 달과 저저번 달은 뭐예요? 이 자리를 한번 타고 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겼는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멈춰 있을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2,600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뭐다?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슈, 뭔가에 대한 재료가 한 번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 보면 기존에 매물 만들어놨던 요 자리를 뚫었다가 다시 눌리죠. 여기에 매물을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놨어요. 이 자리를 뚫으려고 현재 뭐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관점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뚫기 위해서는 2,4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2,600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열려 있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 2,7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쏘는 흐름이 나타난다.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릴 때 2,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쐈는데 윗꼬리만 달고 요지랄하면 뭐다? 당장 뭐 별 볼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찍었던 야벡스가 그런 흐름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여기 한번 올라오면 어디까지? 2,480원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자리를 찍었죠. 오늘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찍는 건 좋은데, 찍고 나서 몸통으로 요렇게 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다라는 거죠. 결국 쭉 빼갖고 이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결국에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해되시죠? 그쵸?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좀 더 빠르게 갈 거라면 구름대 안으로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흐름을 한 번 더 나타내주면 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인성정보가 최근에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재택 치료가 뭐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고요. 곧 있으면 추석이죠. 또 추석 연휴 지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연출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저번 달에 거래량을 벌써 메꿨죠.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메꿨다라는 거고, 큰 흐름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한번 찍었어요. 3,900원. 그죠? 3,900원 단기적인 저항대를 한번 찍고 밀리는 자리인 거고요. 이 밀림의 흐름이 3,300원을 얘는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3,900원대에서 4,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라운드 피겨값인 앞자리 4자는 한 번 정도 보고 그 4자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기준으로만 얘는 바라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요 자리에 대한 흐름을 한번 확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항, 여기에 대한 저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다음 어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뭔가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재택치료가 확실시가 되고 뭔가 나오면 그때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그때 이 재료 소멸이 될지언정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얘 심상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파동을 좀 이용해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상한가를 바로 말지 않는 이상은 뭐다? 윗꼬리를 항상 출현시킨다. 갭이 뜨면 음봉을 항상 출현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거를, 이런 패턴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기존 흐름 보면 완만하게 상한가를 갔던 자리가 요 첫 시장 말고는 없어요. 얘는 올라가면서 다 윗꼬리 달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그냥 여기 주포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상이 나올 확률은
정말 큰 이슈가 빵 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렇다면 뭐다? 대부분 윗꼬리를 달 거니까 그 파동을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야 이거 KH 필룩스고요. 오늘 슈팅이 잠깐 나왔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면역 항암제 관련이고 죽었다 살아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나서 굉장한 상승을 한번 쫙 하고 보여줬고, 그 뒤로 주가가 강하게 쳐 눌리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자리예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자리예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저가를 한번 갱신하고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었잖아요. 저가를 한번 갱신했다가 최저가를 한번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면서 기존의 저가를 올라탄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3,250원에서 3,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위에 대한 기존에 움직였던 요 박스를 오늘 한 차례 확인했고, 시간의 3,600원.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인 파동은 한번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눌릴 때 3,200원, 3,300, 3,200원, 3,250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3,600원에서 4,000원대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단기 바닥은 찍었다. 대신 이 단기 바닥이 진바닥이냐 가바닥이냐는 뭐다? 지켜봐야 된다. 진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3,200원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가바닥이 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렀다가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이어갈 거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진바닥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3,08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 줄 거다 분명히. 그럼 결국엔 주가가 여기서 버티다가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죠? 넘기지 못하고 한 차례 더 눌러서 주가를 잡고 움직이다가 요런 그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바로 갈 거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닥은 한번 확인했다. 더 이상의 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6대4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선택의 확률이 6대4잖아요. 5.9대 5.1로 봐야 되나? 아무튼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이젠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자, 셀루메드라는 종목 일단 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기존 영상에서 한번 눌렸을 때 만원 지지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를 계속 옆으로 횡보시키는, 이제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시키는 자리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버티면서 횡보하는 자리 대신 여기에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물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 자리를 넘기면 뭐가 나와요? 윗꼬리가 계속 출현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다시 밑에 1만원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위로 1,600원 위로 안착을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6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또 한번 11,000원대로 확인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냐 안 달았냐의 자리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요런 자리 하나, 그리고 요런 자리 하나,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에 대한 좀 넓게 볼게요. 요런 자리 하나, 요런 기준으로 차트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 뭐 완벽하게 추세가 무너졌구나 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만원이지만 장중에 뭐 9,900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종가상 1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어제 설인바이오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위냐 아래냐. 그죠? 그리고 오늘 방향을 딱 잡잖아요. 35,000원대까지 갔지만 결국엔 또 쳐맞고 떨어졌어요. 이럴 거면 뭐다로 쳐 밀었는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쳐 밀어놓으면 뭐 기껏해서 이 정도 거래량 터트려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최소 이 정도 이상은 거래량을 터트려야지. 그래도 하락은 멈추게 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셀루메드도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1만원 정도 9,900원 1만원 꼭 유지하는 흐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해저터널 관련해서 특수건설 서브마린이 있으면 얘가 대장이에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존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끊임없이 그래도 주가가 뭐예요?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점을 갱신하면서 고점도 갱신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다? 뭔가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든 아니면 뭔가 이 회사에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해저터널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관점의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의 하단을 찍었다라는 거고, 이 추세의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 혹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끊임없이 주저앉다가 끊임없이 주저앉는 자리를 만들어내다가 끊임없이 주저앉는 자리를 만들어내다가 저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슈팅을 냈지만 갭 띄워놓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맞고 밀려버린 거거든요.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자리가. 그럼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이탈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쌍바닥을 유지하는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 줄 거냐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터졌던 이 물량이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최근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나마 좀 터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어요. 근데 기존의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30%를 상한가를 한번 헤쳐먹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눌렸죠.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음봉이 나오게 만들 수 있었던 시작이. 그죠? 그럼 한번 해먹고 눌렸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어디? 요 자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또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 왜? 한번 해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못 해먹으라는 법 없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갭 띄워갖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밑에서도 치고 올린다면 어디? 여기에 대한 매물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85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PM테크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또 한 차례 눌렀어요. 그냥 갭으로 시가를 형성해버리죠. 얘는 갭으로 형성을 시키면 안 되는 자리인데 계속 갭으로 밀어요. 이게 뭔가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또 장 마감 후에 전환사채 또 1,080원인가요? 여기 때 나왔던 그 2차 9회차 분이 또 나와요. 내일 모레부터 되니까 내일부터 또 팔 수 있어요. 내일부터 또 팔 수 있다.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선 거래량을 또 터트리든 위로 올리면서 터트리든 아니면 강하게 밀어서 정말 1,300원대를 한번 확인하고 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팔아도 50% 정도의 수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환사채. 그럼 이 50%를 쳐먹고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는 한번
흔들어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지금의 하락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뭐예요? 강하게 밀린 뒤에 이 볼린저 밴드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회복 시가를 그대로 형성을 했다면 오늘 정도면 한번 들어와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깔고 이 위에서 버티다가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밟고 밑꼬리 달고 더 이상의 하락보단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텐데, 지금의 자리는 뭐다? 볼린저 밴드가 내려앉는데 볼린저 밴드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급락인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지. 쉽게 5에서 10%는 첨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시가가 혹여나 갭이 떨어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내일은 볼린저 밴드가 한 차례 더 내려온다라는 거고, 내일 정도면 뭐예요? 이제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볼린저 밴드가 그래도 최근에 떨어진 흐름 때문에 한 번 더 열어놓으니까 버티는 흐름 만들어내다 한 차례 누르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 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자태의 모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내일 시가가 1490원 밑에서도 시작한다. 그러면 뭐다? 또 급락의 추세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한 차례 강하게 쳐민다. 1300원대에 한번 확인하러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갭상승을 시키든 뭐하든 이랬든 저랬든 우선은 뭐 해야 돼?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다시 올라올 때 어찌됐든 5일선 한번 쳐맞고 또 밀릴 거다. 당분간 빠른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다들 힘드실 거라고 뭐 들고 계신 분들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분봉상만 보더라도 요 구름대 밑으로 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위로 안 들어갈 거래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랍니다. 그럴 생각이 있다라면 여기서 한 차례 올려서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1650원 위로. 그리고 전체적인 이번 달 추세는 175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답 없다. 그냥 잡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잡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물 탈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달 두 달은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